지금부터 하늘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재미가 없죠. 사진의 분위기는 이제는 이게 원본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노란 톤의 분위기로 조금 더 흐리고 우울한 느낌? 그런 느낌, 우울한데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보정을 한 거고요. 하늘이 이날 너무 흐려서 그냥 막 구름의 느낌도 없을 정도로 그냥 회색 하늘이 돼버려서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날은 하늘을 잘 안 보이게 사진을 찍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진 찍을 때 후보정까지 염두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셔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어울릴 만한 색상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어떤 하늘이 들어가면 이 사진이 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셔야겠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합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멋지게 찍어내실 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 이 중간에 이 여린 핑크톤에 조금 감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노란 느낌을 이 핑크 지붕으로 인해서 좀 핑크 느낌으로 다시 변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 편집을 하시려면 편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하늘 대체 눌러주셔야 돼요. 하늘 대체 눌러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하늘들이 있고 제가 저장한 하늘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늘 저장하는 방식은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폴더를 다 닫아준 상태에서 새 폴더를 누르시고 그룹, 그러니까 새 폴더 이름을 만드시면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 폴더를 연 다음에 거기에 이 플러스, 하늘 이미지 가져오기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저장되어 있는 하늘들을 이렇게 쭉 저장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임이라는 폴더가 제가 가지고 온 하늘들이고 나머지들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 색감을 살릴 수 있는 하늘들을 골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창을 이렇게 위를 잡고 옆으로 옮기시면 미리 보기를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비율도 키울 수가 있어요. 무슨 비율? 내가 대체하는 사진의 비율. 그러면 아까 옆에 있던 배경들이 비율을 커지면 이렇게 옮겨지겠죠. 이렇게도 바꿔보고, 또 다른 하늘, 어떤 하늘이 괜찮은가 보시면서 바꿔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컬러 캐스트예요. 컬러 캐스트. 내가 바꾸고 싶은 하늘이 내 원본 사진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컬러 탓이에요. 컬러 캐스트. 빛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컬러 탓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대낮인데 이렇게 대낮인데 거의 어둠이 깔리는 노을이 들어가기에는 어색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대낮인데 어두운 느낌의, 야경 느낌의 사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고 싶다 하신다면 내 원본 자체도 작업을 어둡게 진행하셔야 해요. 그쵸? 밤처럼. 그래서 내 원본에 어울리는 하늘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어울린다는 말은 그 밤, 낮 이런 혹은 컬러, 빛 모든 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화질도 해당이 돼요. 여기 화질보다 여기 화질이 많이 깨지고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염두하셔서 골라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골랐어요. 이 하늘을. 여기도 보이죠? 이 부분을 안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이동하셔야 돼요. 이동해 주시면 돼요.
원하는, 내가 요 컬러를 원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네, 조금 비율을 크게 키우겠습니다. 네, 저는 요 정도. 아까 그 빛이 너무 쨍하게 나온 부분은 없애기 위해서 이 정도로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 여기 가장자리 이동, 가장자리 페이드, 가장자리 조명, 얘네들을 이용하셔서 가장자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대체시켜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어도비에서 제공한 이 절반 값 정도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 제일 어울리게 만들어 주거든요. AI가. 이 절반 값이 저는 여기서 제공하는 값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내 사진에 더 잘 어울리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며들어가는 느낌을. 전경의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을 이렇게 밝게도 만들 수 있고요. 더 어둡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찾아내시고, 경계를. 그 다음에 온도도 조금 더 따뜻한 개조, 그죠? 조금 더 차가운 개조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건물 느낌과 맞게 따뜻한 개조로 옮겼어요.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하늘 교체 그룹이 폴더가 하나 생성되고, 레이어에 그 안에 이렇게 대체된 하늘과 전경 가장자리 조명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어떤 거 해보라 말씀드렸었냐면, 여기 하늘과 이 내 전체적인 톤에 맞게, 물론 지금 이 톤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노란 건물에 노란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늘에 어울리는 자동차 색깔로 변경해서 가지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일단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자동차 색깔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여기 개체 선택 도구로 가시는 거예요. 클릭, 개체 선택 도구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자동차에 딱 가시면 이게 이렇게 알아서 자동차가 선택이 돼요. 신기하죠? 이 사람, 이 자동차, 여기 사람, 이 건물 모두 뭐 이렇게 선택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선택되거든요. 혹시 자동차가 선택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차를 네모나게 이렇게 선택도구로 선택해 주시면 알아서 그 네모 속에 무언가를 선택해 줘요. 그 네모 속에 무언가는 이 자동차인 거죠. 자동차가 선택됐어요. 이 자동차 선택된 것을 컨트롤 J. 그러면 눈을 잠깐 꺼볼게요. 여기 자동차만 복사된 거예요. 아시겠죠? 눈을 다시 켜고, 자, 원래 이동 도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색깔을 변할 거니까 자동차 복사한 레이어에 선택하시고, 자동차 색깔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여기 조정 툴로 가셔서 조정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조정 툴을 가신 다음에 여기서 색조 채도로 넘어가세요. 색조 채도. 그러면 이런 게 뜨죠. 여기에 올라왔어요. 우리는 뭘 옮긴다 그랬죠? 채도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색깔, 색조를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은 이 핑크 혹은 뭐 하늘에 어울리는 톤으로 색조를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바꾸면 전체 색조가 바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색조와 채도는 다른 레이어 말고 이 자동차 레이어에만 포함되어야 해요. 그래서 Alt 누르시고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쵸?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색조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자동차만 바뀌고 있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이 톤에서 어떤 게 어울릴지 이렇게 골라내시는 거예요. 보니까 핑크톤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톤. 근데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화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채도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채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서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밝기도 좀 밝게 할 것인지 어둡게 할 것인지. 근데 밝기는 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죠?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채도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나는 자동차만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여기 자동차 색깔을 생각할 때 보면 자동차만 분홍색이지 유리며 여기 라이트며 바퀴며 이런 게 분홍색은 아니잖아요. 그럼 걔네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지워내기로. 그러면 레이어를 색조채도에서 선택이 아니라 자동차에 다시 선택하시고요. 얘를 정리하실 건데 마찬가지로 개체 선택 도구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 혹은 이렇게 사각형이나 타원 선택 도구로 편리한 선택 도구로 하시면 돼요. 뭐 올가미 선택 도구로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개체 선택 도구로 와서 이 네모를 이렇게 또 선택했어요. 그럼 딱 네모만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딜리트 버튼이죠. 네. 딜리트 버튼이나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걸 해제시켜 주세요. 컨트롤 D. 해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이쪽 유리창을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됐죠? 그러면 백미러까지도 같이 선택됐어요. 그죠? 다행히. 또 딜리트 버튼 지웠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제 버튼이에요. 해제 컨트롤 D 했어요. 이번에 이쪽을 이렇게 한번 잘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딱 만들어주죠. 또 딜리트 컨트롤 D. 여기 라인도 쭉 내릴게요. 딜리트 컨트롤 D. 딜리트 컨트롤 D. 자, 계속해서 바퀴도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 컨트롤 D. 이번에는 여기 길쭉한 딜리트 컨트롤 D. 여기 바퀴 딜리트 컨트롤 D. 여기 앞에 백미러 딜리트 컨트롤 D. 자, 그러면 이 깔끔하게 안 떼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렇게 선택 도구 원형 선택 도구로 가셔서 이렇게 따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확장 영역이 너무 패더가 너무 크대요. 패더 값 조절하셔서 이렇게 따로 선택하셔도 되고 쉽게 가시려면 지우개로 가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세게 올려주시고요. 지우개 사이즈를 딱 맞춰주세요. 지우개 사이즈를 맞춰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이것도 딱. 이렇게. 이렇게 지워줬어요. 그리고도 남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뭐냐면 여기 철조망이 보이시죠? 철조망을 지워주셔야 돼요. 철조망을 방금 방식처럼 지우개를 작게 하셔서 철조망 사이즈는 크게 하고 지우개는 작게 하셔서 이렇게 지워내셔도 돼요. 그쵸? 그 다음 여기 보는 개체 선택 도구 여셔서 오른쪽 마우스키 누르신 다음에 여셔서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샘플 허용치를 적당히 하시는 거예요. 허용치가 10이니까 너무 조금씩 잡히면 30 정도로 맞추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용치를 맞추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마스크를 씌워서
한 번에 지워내는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자동차 레이어에 있는 핑크색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레이어가 선택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경색, 배경색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주세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마스크 툴이거든요. 마스크 툴. 마스크를 한번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겨져요. 선택이 붉은색으로 선택됐죠. 마스크가 씌워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브러쉬 도구로 가시고요. 얘를 마스크를 씌울 건데 우리가 손으로 잡고 쭉 한 번에 이렇게 내리기는 힘들잖아요. 컨트롤 Z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Shift를 누르세요. 첫 점과 끝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클릭했어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끝점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 줄에 쫙 줄이 그어지죠. 다시 할게요. 왜 다시 할 거냐면 이거 조금 더 크게 해서 여기 딱 맞게 크게 해가지고 사이즈 조절을 이 철봉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너무 많이 안 지워지거든요. 너무 많이 지워지면 이 가장자리가 노랗게 돼버려요. 그 원래 사진이 뜨기 때문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여기 끝점으로 오세요. 다행히 얘가 직선들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곡선들일 때는 다 그어주셨어야 하거든요. 클릭, Shift 누르고 그 지점까지, 필요한 지점까지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여기까지 와야겠죠?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떼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자, 여기서 그럼 빨간색이 이제 선택이 됐잖아요. 얘를 점선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원래처럼. 그럼 다시 그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점선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딜리트. 그러면 지워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만약에 마스크를 눌렀는데 이렇게 저처럼 빨간색으로 선택되지 않고 이렇게 선택되더라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해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셔서 작업은 JPG로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